오늘도 제 옆에 저희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대표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4년간 온오프라인 MD로 일하면서 쿠팡과 이랜드에서 쌓은 노하우를 나누고자 매출 1등 MD는 이렇게 팝니다 라는 책을 쓴 이학기 반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안대장TV를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여기 나오게 되셨나요? 영업을 하다 보면 정답이 없어서 헤매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과라고 하는 정답을 딱 정해놓고 나니까 심플해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희 안대장TV를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네요. MD를 하시면서 항상 1등하는 잘 팔리는 제품들의 비밀이 있다던데 그건 뭐예요? 우선은 색다름과 친숙함의 조화가 중요하다. 너무 색다르기만 하면 사실 거부감이 들고요. 친숙하기만 하면 진부하고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저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우선 경험이에요.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제품을 충분히 경험을 해보면 트렌드와 친숙함과 색다름에 대한 어떤 감을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이 잡혔을 때 두 번째 단계인 벤치마킹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본인이 이용하는 플랫폼들의 탑 아이템들을 서로 비교 분석해보는 거예요. 썸네일 이미지와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잘 팔리는 상품들의 스펙이나 이것의 셀링 포인트,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일정한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거든요. 분석을 해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본인의 관점과 생각을 더 접목시켜서 새롭게 재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피드백 단계가 있는데 끊임없이 고객의 반응을 살피면서 피드백을 받아보고 상품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는 진짜 너무 공감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건조기 시트를 만들어요. 왜 건조기 시트는 이렇게 못 만들지 우리나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만드는데 진짜 이거 같아요. 경험하고 벤치마킹하고 비교 분석 다 했었거든요. 어떻게 팔릴지는 모르겠으나 국내 1위를 목표로 가고 있는데 요새는 완전 마케팅의 시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잘 파는 회사들에서 하는 마케팅의 공통점이나 마케팅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간의 근본적인 심리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상품을 소비를 했을 때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니즈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상품을 판매한다기보다는 컨텐츠를 판매를 해야 되고 또 컨텐츠보다는 스토리를 판매를 해야 되고 또 스토리보다는 상품의 정체성을 판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객이 소비를 했을 때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구나. 기업의 제품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브랜드가 되는 과정. 이것이 마케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스토리랑 컨텐츠를 소비하라 했잖아요. 그거 듣다 보니까 혹시 르마엠베어라고 아세요? 네이버에서 난리가 났던 저희가 딱 이렇게 팔아요. 저희 브랜드 이름을 앞세워서 팔고 방향제를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이 돼서 하자는 주의가 아니라 그냥 르마엠베어를 검색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전략이 딱 이거예요. 컨텐츠랑 스토리. 부잣집에서 쓰는 방향제로 재밌는 영상을 항상 만들어서 올리거든요. 드라마 PPL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안 대장님께서 이미 충분히 경험치와 데이터들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시장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있잖아요. 어떤 거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둘 다 중요한데 하나의 옴니 채널로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요. 이게 어느 카테고리냐 어느 아이템이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서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지금 현재 트렌드나 상승세를 봤을 때 카테고리는 식품을 선택을 할 것 같고요. 오프라인 쇼핑몰 같은 데 가보면 먹는 데는 항상 고객들이 있는데 그 외에는 되게 한산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 비교 분석이 가능하니까 온라인에서 더 싸게 사잖아요. 맞아요. 근데 먹는 거는 그 자리에서 대체가 안 되니까 또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대다 보니까 예쁜 카페, 예쁜 음식, 사진 찍기 좋은 것들을 소비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 사업이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1인 가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아이템으로는 가정 간편식이랑 밀키트 이렇게 아마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비중은 온라인에 한 70, 오프라인에 한 30 그렇게 하는 게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이 아닐까 저만의 생각이긴 합니다. 반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밀키트가 하고 싶어졌어요. 다음에 도전해봐야지. 그리고 최연소 팀장 다셨다면서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매출로만 평가받던 시스템이었는데 많이 할인해서 판매를 해봤자 결국 수익은 적어지는 건데 과연 실질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는 걸까? 이런 의문을 품었었어요. 저만의 저항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익을 중심으로 한번 프로젝트를 해보자. 스스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 그걸 통해서 연간 영업이익 23억을 개선을 했었거든요. 보통 대형 점포 같은 경우에는 팀장 1명, 담당 1명, CS 매니저 1명 이렇게 보통 3명 이상이 근무를 해요. 당시에 팀장이 발령이 났고 CS 매니저가 퇴사를 하면서 혼자서 한 계층의 40개 브랜드를 관리를 해야 됐던 거예요. 15년차 이상 팀장이 관리했던 거를 제가 그걸 메꿔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이 컸겠어요. 퇴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안 읽던 책을 펼쳐보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파레토 법칙인데 그 책에 80을 만드는 20에 집중해라 라는 메시지가 꽂힌 거예요, 저한테. 40개를 혼자 감당하려면 굉장히 부담인데 그거의 20%인 8개는 저 혼자서도 관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현장에 좀 접목을 시켜보기로 한 거예요. 40개 브랜드를 크게 4개 그룹으로 나눴거든요. 상위 20%, 8개 브랜드는 A 그룹으로 만들고 제 몫을 잘하고 있는 그룹을 B 그룹, 애매한 그룹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C 그룹으로 만든 거예요. 하위 20%는 적자를 내고 있었어요. 거기를 이제 D 그룹이라고 만들고 모든 역량과 에너지는 A 그룹에 집중을 하면서 나머지 3개 그룹은 관리 포인트를 굉장히 심플하게 제가 설정을 한 거예요. D 그룹은 제가 에너지를 투입해도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사 MD팀에 요청을 해서 이 브랜드 교체 작업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거고, 그래서 진척도만 관리만 하면 됐어요. B 그룹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냅둬도 잘하니까 그냥 냅뒀어요. C 그룹은 적자가 나지 않도록 BEP 매출 목표를 설정을 해가지고 제가 다 공유를 해줬거든요. 목표 관리만 한 거예요, 달성률만. 그러니까 관리 포인트가 굉장히 심플해졌고 이거를 통해서 아끼게 된 에너지를 A 그룹에 다 집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집중을 했더니 저 혼자서 층을 관리하면서도 최대치의 성과인 영업이익 23억을 개선을 할 수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최연소 영업팀장이 됐고 15년 차 이상의 선배들과 나란히 이제 팀장이 되게 된 거죠. 작가님만의 영업 노하우가 있다고 하시던데. 영업 기밀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크게 2가지를 좀 네. 여기서 풀면 당신의 매출, 시스템, 마케팅, 화법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저의 원데이 특강에서 제가 전부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본문이나 댓글 링크 클릭해 주세요. 첫 번째 강점으로 퍼스널 브랜딩 하기는 제가 잘하는 게 뭘까 굉장히 궁금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직장 동료들하고 지인들 30명한테 메일을 보낸 적이 있어요. 저는 지금 제 자신을 알아가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강점이 언제 잘 발휘가 된 것 같은가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그 답변들을 분석을 한 거예요. 저는 상대의 말에 공감을 잘하고 따뜻하게 말을 하고 글을 통해서 감동을 준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강점이 혹시 소통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뒤부터 소통을 가장 잘하는 MD가 되자 전략을 가져가게 된 거죠. MD들이 사실은 일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고객사들이 보내는 메일이나 문자나 이런 거에 회신을 잘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즉각 모든 피드백을 다 해주자 결심을 하고, 되는 거는 된다, 안 된 건 안 된다, 시간이 필요한 거는 언제까지 기다려달라, 요 크게 3가지로만 간단하게 답변을 다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 회사에서 일 가장 잘하는 MD라고 소문을 내고 다니신 거예요. 제가 한 건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된다 안 된다 기다려달라, 그것만 했을 뿐인데 이제 그런 반응들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 먼저 남중심적으로 생각하기는, 제가 이제 공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미팅 전후로 상대의 입장에서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일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진심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진심이 상대에게 전달이 돼야 상대도 마음을 열고 반대로 또 나를 도와주어서 좋은 성과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크게 2가지로 좀 영업을 해왔습니다. 제가 제자들 가르칠 때 맨날 그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제일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돈 벌 구상을 해. 고객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가치를 줄 수 있겠다,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겠다, 이게 아니라 자기는 돈 버는 구조를 쫙쫙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사고를 하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대가 이거를 왜 사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진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이 14년간 하시면서 알게 되신 마케팅과 세일즈 절대 공식이 있다는데, 제가 만들어 본 건데요. 매출은 분석 더하기 설득 곱하기 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분석하고 설득을 한다 해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곱셈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실행을 해 나가면서 보완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학기 반장님한테 너무나 좋은 세일즈와 마케팅에 대한 공식들 잘 들었고, 마지막으로 저희 안대장TV를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14년간 MD로 일을 해왔는데요. MD는 머천다이저의 약자인데 상품을 통해서 매출과 수익을 회사에 극대화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출과 수익에 관련된 모든 일에 다 관여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뭐든지 다 한다의 약자라는 말도 그래요? 있거든요. 네. 혹시 소대장님들께서도 뭐든지 다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인생에 나라는 사람을 고용한 1인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해야만 하잖아요. 뭐든지 다 하는 우리가 바로 모두 MD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쿠팡과 이랜드에서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 노하우를 꾹꾹 눌러 담아서 매출 1등 MD는 이렇게 팝니다 라는 책을 썼고요. 마지막
마지막으로 이 책에 나오는 문장으로 읽어드리면서 마치면 어떨까 좋네요. 네. 생각을 합니다. 경주마들은 정해진 트랙을 따라 한 방향으로 달리기에 모두 1등을 할 수 없지만 야생마들은 자기만의 길로 제각각 달리기에 모두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저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저만의 길을 찾아 한 걸음씩 전진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자기만의 길을 발견하고 모두가 1등이 되는 길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직도 안대장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하시길 바라요.